덕성대학교 공병원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 지난 시간에 하던 거에 이어서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렇게 텍스트, 지난 시간에 텍스트를 다루는 걸 많이 배웠죠? 이어서 진도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화면을 다시 좀 줄여보도록 할게요. 아까 설명드렸듯이 Alt키를 누르고 요거를 이렇게 하시면은 이렇게 좀 줄어들어지죠. 요 정도면 작업하시기가 그렇게 불편하진 않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또 여기 또 마음에 안 든다? 그럼 가로를 CTRL 키를 눌러서 요걸 좀 이렇게 맞춰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요거를 이제 원래대로 좀 바꿔놓는 거 해보도록 할까요? 더블 클릭하시고 요거는 지금 양끝 맞춤이니까 요거를 컨트롤 여기서 왼쪽 정렬 가운데 정렬이니까 일단 요거를 어떻게 할까요? 패러그래프에서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패러그래프에서 그냥 여기서 이렇게 하시면 되죠. 그 다음에 여기서 닫고 사이즈 줄이는 건 여기서 캐릭터 패널에서 여기서 좀 줄여서 뭐 비슷하게 이렇게 다시 만들어 놓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똑같진 않아도 대충 이렇게 만들어 놓도록 할게요.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재밌는 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미지하고 이 텍스트하고의 관계에 관한 부분이니까 이것도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이 앞부분에서 우리가 여기 이 이미지를 가져와 보도록 할게요. 자, 요거를 아까처럼 여기 이렇게 하시면은 이렇게 사이즈랑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요거를 요 사이즈를 좀 줄일까요? 이렇게 좀 줄이고 좀 줄여볼까요? 이렇게 줄였네요. 자, 이렇게 하면 약간 왜곡이 됐네요. 컨트롤 Z로 하시고 이 상태에서 Shift 키를 누르면은 이렇게 왜곡이 되지 않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좀 더 이렇게 하시면은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이 상태에서 아까 제가 컨텐츠에다가 프레임을 맞추는 거 이렇게 하면 이렇게 나와지죠. 그럼 이거를 갖고 우리가 컨트롤 C를 해서 여기 다음 페이지에 한번 가져와 볼게요. 다음 페이지에서 컨트롤 V를 하면 이렇게 복사하기가 돼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요거를 이 개체를 이렇게 드래그를 하시면 이렇게 텍스트와 이렇게 그냥 덮어져 버리죠. 그 위에. 그래서 어느 게 더 앞이냐 이걸 할 거라면 이렇게 클릭하셔서 그냥 뭘 해야 될까요? 여기서 얼레인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뒤로 가요. 그러면 이거 아니다. 나 이게 더 뒤로 갈래. 여기서 어레인해서 이렇게 하면 이게 더 뒤로 갈 수도 있죠. 근데 요거 말고 텍스트와 이미지를 이렇게 어떤 식으로 좀 다르게 하는 경우도 있다. 요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러는데 여기 보시면은 컨트롤 패널에서 to text 랩이라는 게 있죠. to text 랩이라는 건 요거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덮어져 있는 경우고 요거는 뭐냐면 bounding box around 랩. 여기서 요거를 이렇게 클릭해 주시면은 요걸 선택한 상태에서 요거를 이렇게 클릭해 주시면은 요 뒤에 있는 텍스트가 여기서 요런 식으로 되죠. 요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사진 옆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클릭을 해주시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어디서 하냐면 자, 윈도우에 가셔서 프로퍼티를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프로퍼티가 뜨죠. 그래서 여기에서 지정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선택을 하신 상태에서 프로퍼티를 이렇게 요걸 클릭하셔서 여기를 가시면은 여기에 보면은 요런 요렇게 하면 여기 간격이 있죠. 그래서 여기다 간격을 좀 주시면은 이렇게 떨어지는 거 보이나요? 자, 이렇게 해서 요 간격을 하시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올 수가 있다. 이거 점을 제가 설명을 좀 드리는 거고요. 근데 만약 이거를 가운데 이렇게 가져가셔서 잠깐만요. 요거를 우리가 선택한 상태에서 이렇게 가운데를 가져가셨는데 그리고 요 사이즈도 좀 제가 줄였어요. 이렇게 해서 잠깐만요. 이걸 이렇게 줄였다라고 했을 때 잠깐만요. 이것도 같이 줄일게요. 이렇게 좀 줄였어요. 자, 이렇게 줄이게 되면은 이 개체가 만약 이렇게 했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그 텍스트가 아래 위로 나뉘게 되는 거고 이렇게 했을 때는 이것을 밑에
가장 밑에 부분을 다 없애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또는 이렇게 하시는 것이 이 텍스트와 같이 뭉쳐 있기는 되게 좋은 상태라서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가 이동을 할 수가 있죠. 자, 이런 것들도 우리가 재미있게 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만약 이런 경우는 있어요. 제가 이걸 갖고 이렇게 좀 이쪽으로 빼볼게요. 빼봤는데, 자, 근데 만약 우리가 여기서 도형을 만약 일립스 툴을 클릭해서 Shift 키를 눌러서 이렇게 좀 이렇게 원형의 모양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테두리는 오히려 테두리는 논으로 그냥 해주시고 논으로 하시고 여기서 채우기를 뭐 다른 색깔 뭐 노란색으로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자, 이 상태라고 한다면 이거를 셀렉션 툴로 이렇게 드래그하면 똑같은 문제가 걸려 있죠. 이렇게 했을 때 이거는 예를 들어서 여기서 프로퍼티 여기에서 요거를 이렇게 지금 요 상태로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만약 이렇게 클릭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이걸 사각형이라는 그런 전지 하에서 이렇게 잘라주죠. 하지만 요거는 좀 달라요. 요거는 이 모양에 따라서 이렇게 잘라지게 되죠. 그래서 모양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요것만 클릭해 주시면은 요 주변이 이렇게 이 동그라미 모양대로 이게 텍스트가 배치가 되는 아주 재밌는 모양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번에는 상자의 색깔하고 글자의 색상 구분하고 투명도하고 색조 구분하는 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그 포토샵이나 그 일러스트레이터를 많이 하셨던 분들은 그 객체를 투명하게 하는 거에 대해서 많이 배우셨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그 객체를 선택을 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여기도 보면 투명도가 있죠. 투명도를 이렇게 하시면은 어떤 현상이 나타나나요? 이게 투명해지면서 뒤에 있는 것이 보이죠. 자, 근데 이것은 포토샵에서 굉장히 많이 쓰는 방법이긴 하지만 이게 인디자인에서는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이거는 왜냐면 인쇄에서는 이 방식이 올바르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투명하게 보여줄 만한 일도 인쇄에서는 특별히 쓰지 않는다 생각하셔서 당분간은 요거 이제 투명도를 건들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가 습관적으로는 우리가 이런 어떤 상자를 넣었을 때 뭐 이제 뭐 열어서 여기서 렉탱귤러 툴을 한번 드래그 해볼까요? 이렇게 해서 했을 때 우리가 여기다가 색을 채울 수가 있죠. 색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채웠어요. 뭐 이런 색을 채워볼까요? 그러면 이와 같이 되어 있죠. 근데 여기서 색조를 다루는 게 있어요. 여기서 요건 투명도랑은 좀 달라요. 요거를 다루시면은 이게 좀 더 밝은 이런 그 색감이 죽는 식으로 가죠. 그러면 약간 투명도 했을 때와 비슷한 식의 아주 묘한 아주 이렇게 가벼운 느낌이 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점들을 설명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요거는 요 좀 잠깐 내려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요거를 클릭하셔서 요 델 키를 눌러서 이렇게 지울 수도 있겠죠. 지우고 이걸 갖다가 이렇게 여기다 놓고 보시면은 이거는 투명한 건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요 틴트라고 하는 것은 요게 색조를 떨어뜨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쇄에서 이게 되게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건 글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만약 여기서 제목으로 썼던 요 글자를 갖다가 우리가 투명하게 하고 싶어요. 투명하게 한다면 여기서 만약 이렇게 한다면 투명해지겠죠. 통째로. 근데 이거는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단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구분할 것은 우리가 요 글상자에다가 색을 채우는 것과 좀 다른다는 거예요. 이걸 글상자를 채워볼까요? 그러면 이와 같이 글상자가 채워지는 거지, 글상자를 선택하고 채우기를 하면은 이게 채워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글에는 아무 영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글상자와 이게 좀 다르다는 거 우리가 좀 기억을 논으로 했어서 기억을 좀 해두셨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기다가 투명도를 줄 수는 없는 문제인 것 같고요. 만약 그렇다면은, 만약 우리가 인쇄를 고려했을 때는 요 글에 대해서 내가 만약 투명도를 주고 싶어 라고 한다면 이거를 여기서 스워치에서 조절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스워치에서 하면서 여기서 스워치에서 글에 대해서 어떠한
우리가 지정을 한다라고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이 저기에 대해서 이런 색을 지정했어요. 그러면 이게 이 색깔로 된 거죠. 이 색깔로 됐을 때 여기서 틴트를 좀 조절해서 색을 좀 조절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좀 색깔이 우리가 포토샵하고 좀 많이 다른 건 이런 점들이에요. 여기서 포토샵에서는 이런 것들이 다 좀 다르게 지정이 됐죠. 그래서 요거를 색조를 조정하면서 여기서 직접 조정이 가능하다는 점. 그래서 우리가 구현하기 못한 색깔들도 여기서 틴트를 통해서 구현할 수 있다는 거, 이런 점들을 좀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인테리어 디자인에서는 어페서티는 꼭 필요할 때 아니면 사용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주로 여기서 한다. 그 다음에 글꼴에 대해서는 말이죠. 글꼴에 대해서는 여기서 직접 지정하는 게 아니라 스워치에서 지정해서 색을 여기다가 지정하고 그 색에 따라서 틴트가 돼 있으니까 틴트를 또 이렇게 조정하는 거에 따라서 색깔들이 또 바뀌니까 이런 걸 통해서 다양한 색을 우리가 구현할 수 있다. 이 점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이번에는 어떤 걸 배울 거냐면 그러니까 페이지에 대해서 설정하는 것을 좀 더 이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인디자인에서 좀 약간 헷갈리기도 하고 좀 그런 면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이 페이지에 대해서 아직 우리가 충분히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다소 불안한 감도 있을 거예요. 자, 일단 페이지 패널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아까 이거 페이지는 지금 7페이지로 되어 있죠. 그랬을 때 이 페이지 패널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영역은 마스터 영역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맨 처음에 문서를 세팅할 때 여백을 지정하거나 막 이제 단을 지정하거나 이랬죠. 근데 그거는 다른 말로 어떤 거냐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본적인 틀을 정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그런 영역이 되어 있는 것이 마스터 영역이에요. 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요거는 마스터 영역이다 라는 점을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자, 요거는 페이지 영역이에요. 실제로 만들어지는 페이지, 이거는 그 페이지의 기본적인 레이아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래 한글이나 워드랑 다른 점은 미리 이렇게 레이아웃을 확정해 놓고 우리가 편집 작업을 한다라는 것이 이 인디자인의 독특한 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여기 자세히 보시면, 자, 여기 잠깐 볼까요? 메뉴가 있고요. 여기서 패널 옵션 이렇게 있죠? 우리 그래서 페이지 보는 거를 조금 더 키워보도록 할게요. 다시 한번. 자, 페이지 패널이 있고, 여기서 페이지 메뉴에서 패널 옵션 이렇게 누르면은 여기에 보면은 페이지 사이즈라는 게 있죠. 요거를 우리가 조금 너무 작다 싶으면 라지 정도로 키워볼까요? 라지 정도로 좀 키워보고 여기서 OK 눌러보세요. 이렇게 누르시면은 좀 더 커지죠. 난 요것도 좀 작다 라고 한다면 선생님들 좀 이걸 크게 놓고 좀 하고 싶은 생각이 조금 있습니다. 엑스트라 라지 이 정도 해볼까요? 그렇게 하면은 좀 더 커졌죠. 이제 이렇게 커 놓고 우리가 이 작업을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여기가 지금 이 페이지는 기본적으로 이 인디자인에서는 그러니까 기본으로는 첫 번째 페이지가 맨 앞에 나와요. 이것은 이런 지정도 이제 바꾸는 것을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우리가 알파벳이 이렇게 써 있는 게 이렇게 보이나요? A, B, C, A, B 이렇게 써 있는 게 그게 비스듬하게 보이죠? 자, 이 알파벳은 마스터 페이지가 적용됐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A라고 표시된 저기는 이런 표시 자체가 이러한 그 마스터 페이지에 그 적용을 받은 페이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페이지 번호가 있어요. 이거를 페이지 번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7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 있는데 그 중에서 지금 1페이지 이렇게 쭉 나와 있죠. 자, 이거는 페이지 번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전체 페이지에 대한 정보는 여기에 있어요. 자세히 보시면은 전체가 7페이지라고 되어 있죠. 7페이지가 되어 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 이런 내용들이 여기 써 있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펼쳐져 있는 거는 4개 정도로 이렇게 나눠서 여기 설명을 좀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요 밑에 기능들이 있는데 우리가
작업을 하다가 새로운 페이지가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플러스 단추를 클릭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어떤 페이지가 삭제하겠다라고 한다면 요거를 여기서 삭제를 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요런 것도 있어요. 만약 여기가 요 페이지가 마지막 페이지가 되겠죠. 7페이지가 마지막 페이지가 될 텐데 이 7페이지에다가 요거는 다른 사이즈의 어떤 페이지를 추가하고 다른 사이즈로 저 규격을 바꾸려고 하는 부분이에요. 이게 가끔 이렇게 만들던 페이지를 이 규격을 바꿔야 될 때가 생길 수가 있겠죠. 그럴 때 한번 잠깐 해보도록 할게요. 마지막 페이지를 잡아서 여기서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은 여기에 페이지 규격이 계속 나오죠. 이게 다 페이지 규격이에요. 뭐 레터지, 뭐 리걸, 태블릿, 그 다음에 레터, 리걸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죠. A4 뭐 이런 식으로. A3는 굉장히 큰 페이지인데 요거 한번 클릭해 볼까요? 요걸 한번 클릭해 보면은 이렇게 커졌죠. 지금 당장 커졌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배운 것처럼 Alt 키를 누르고 우리가 마우스 키를 누르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커진 걸 알 수 있죠. 이건 A4 용지인데 이거는 A3 용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다시 Ctrl Z를 누르시면은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고 다시 Alt 키를 눌러서 여기 화살표 키를 마우스 P를 이렇게 눌러주시면은 이와 같이 만들어지죠. 자, 우리가 지금 좀 아까 배운 것은 여기에 이 페이지 패널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제가 드린 거고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다 아시겠죠? 여기 페이지는 그래서 추가하는 거 한번 해볼게요. 추가하는 거는 여기서 맨 뒤에다가 하나 추가하고 싶어. 그럼 이렇게 했으면은 하나가 추가되고 또 누르시면 또 추가가 돼요. 또 누르면 또 추가가 되고 또 누르면 또 추가되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페이지를 삭제하고 싶다면 이거를 선택한 페이지를 이렇게 하시면 선택하고 이렇게 삭제하고 선택하고 두 페이지가 선택되어 있네요. 자, 한 페이지를 선택하고 이런 식으로 새로운 페이지를 우리가 삭제할 수도 있다. 이런 저기를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패널 옵션을 또 하나 다시 한번 좀 잠깐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아까 패널 옵션에서 이 아이콘을 크게 한 거 한번 배웠는데 다시 한번 패널 옵션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는 패널 옵션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여기서 보시면은 잠깐만요. 이거 페이지를 요 가운데다 넣고 할게요. 그리고 여기다 넣고 보기 편하게 해놓고 우리 페이지 옵션을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서 페이지 패널 옵션에서 패널 옵션을 클릭하고요. 요거는 그야말로 여기 있는 페이지를 얼마나 크게 할 거냐 말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고, 요거는 이제 마스터 페이지에 있는 저기에 관한 거예요. 이 사진이 사실 요것도 사실 되게 작다고 생각해요. 저도 요렇게 하셔서 엑스트라 라지로 한번 해줄게요. 그러면은 이제 크게 나타나겠죠. 자, 그 다음에 요건 아이콘은 페이지의 불투명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아이콘으로 표시한다라고 하는 건데 그렇게 많이 쓰이는 것 같지는 않고요. 페이지 영역에서 여기서 이제 여기가 페이지죠. 페이지 레이아웃 영역은 마스터 페이지의 순서를 지정을 해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요건 그냥 그대로 쓰고 이런 게 있다라는 점만 알아두고 요거만 마스터 페이지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시면 좀 커졌죠. 좀 커졌어요. 근데 이렇게 하시면은 마스터 페이지가 이렇게 나타나지죠.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져 있으니까 요게 바로 우리가 이 페이지의 근간이 되는 페이지예요. 자, 그렇다면 마스터 페이지를 바꾸고 싶을 때는, 설정을 바꾸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할까요? 그런 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문서 설정이라는 곳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작업이에요. 근데 문서 설정은 어디서 이루어지냐면, 자, 파일에서 다큐멘트 셋업 이걸 클릭하세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현재 이거는 문서에 대한 설정을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여기서 뭐도 할 수 있냐면 인쇄용으로 만들었는데 이걸 인쇄용이 아니라 다른 용으로 만들 수도, 그런 일이 종종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랬을 때 여기서 인텐드를 프린터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웹이나 모바일로 바꿔주시면 되고요. 자, 또 하나가 뭐 이렇게 마주보는 페이지, 마주보게 하는 페이지들도 뭐 이걸 바꿀 수도 있겠고 그대로 둘 수도 있겠죠. 여기 보시면 우리가 지금 8페이지를 만들었죠. 총 8페이지를 만들었기 때문에 8페이지를 만들었기 때문에 8페이지라는 게 여기 써 있고, 그 다음에 시작
번호가 1이라고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요거 사이즈도 지금 여기서 A4 용지로 돼 있는데 이거는 여기서 지정을 하게 되면 아까 여기서 페이지 패널에서 지정한 거에서는 하나의 페이지만, 그러니까 선택된 하나의 페이지만 이거 페이지의 규격을 바꿔준다면 여기서는 문서 전체를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한 경우에는 사용하지만 여기서는 이렇게 많이 사용하지는 않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마진의 부분들은 뭐 가끔 고칠 때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 문서는 여기에 여백을 이 정도를 좀 두고 있어요. 요 여백이죠. 여기 여백인데 여백을 20mm, 그러니까 우리 개념으로는 2cm 정도를 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브리드 같은 경우는 만약을 위해서 여분을 좀 둔 거예요. 실제로 종이는 여기에 꽉 차 있어요. 근데 이거는 재단하는 어떤 선이다 생각하고 요 정도로 주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이 정도만 하면 될 것 같고요. 만약 여기서 이제 프리뷰 같은 경우는 프리뷰를 체크를 하면은 여기서 변화시킨 거가 여기에도 반영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서 딱히 바꾼 건 없으니까 여기서 캔슬을 누르시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런 거를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 인디자인에서 첫 페이지가 하나의 페이지로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이 인디자인이 기본적으로 책자를 기본으로 하고 있어요. 그쵸? 책자를 기본으로. 그 다음에 책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책을 만들어 본 경험은 없으시겠지만 책이라는 것을 잘 만들기 위한 프로그램이 인디자인이거든요. 그래서 그렇지만 이 책만으로 하는 게 아니라 책에서 상당히 확장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뭐냐면 이런 인쇄 전단지나 이런 것들까지 많이 만드는 건데, 근데 이제 인쇄 전단지를 만들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인쇄 전단지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가로 사이즈의 이러한 거를 만들고 싶을 수도 있죠. 그랬을 때는 이 첫 페이지가 필요하지 않을 거거든요. 그쵸? 첫 페이지가 아예 필요하지 않아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제가 잠깐 설명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 하면 이거예요. 여기서 왼쪽에서부터 시작하는 페이지를 만들어 보자. 그죠? 그런 일은 있겠죠.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려볼 테니까 자세하게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여기서 보시면은 이 페이지를 먼저 1페이지를 없앨 거다라고 생각하시고 1페이지를 한번 선택해 보세요. 1페이지를 선택했죠. 그 상태에서 1페이지를 한번 지워 보세요. 그러면 살짝 지우면은 지울 거냐라고 물어보죠. 그러면 이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냐면, 자, 이 페이지는 뭐냐면, 이 페이지를 보시면은, 자, 이거는 이 페이지에 있던 1페이지를 지우니까 이 페이지에 있는 내용이 1페이지로 옮겨간 거죠. 그래서 이쪽으로 옮겨갔어요. 그런데, 그러면 이게 첫 페이지를 만든 게 뭐 말짱 도루묵이네요. 자, 말짱 도루묵이에요. 근데 이거를 여기서 어떤 지정을 추가로 해야 되냐면, 아까 했던 문서 설정, 즉, 파일에 도큐멘트 셋업을 다시 클릭을 하셔서 여기서는 시작되는 페이지가 1로 돼 있었잖아요. 이거를 2로 지정을 하시고 여기 프리뷰를 볼까요? 프리뷰를 일단 체크를 해두시면은 이와 같이 변화된 모습이 보이죠. 프리뷰를 눌렀으니까 여기서 요거는 그냥 꼭 그대로 놔두셔야 되고, 시작 페이지를 2라고 설정하는 순간 우리가 마주보는 페이지가 됐고, 이 상태에서 우리가 또 OK를 누르면은 우리가 원하는 마주보는 페이지로의 편집이 이루어진 거죠. 그쵸? 이제 마주보는 페이지로 이루어진 거고, 요거는 마주보는 페이지 하나의 페이지로 이렇게 우리가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요것도 하나의 페이지로 사용할 수 있고, 요것도 하나의 페이지로 사용할 수 있고, 이렇게 해서 되게 기쁩니다. 되게 좋네요. 보기도 좋고 이제 하기도 좋네요. 자, 이 상태에서 그러면 우리가 이어서 지금까지 했던 걸 좀 이어서 좀 더 재밌는 걸 몇 가지 해보도록 할게요. 자, 페이지에서 우리가 페이지 삽입하는 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페이지 삽입하는 것은 여기서 어떻게 하냐 하면, 페이지를 삽입하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의 방법은
이런 방법인데 마우스를 오른쪽 클릭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 3페이지를 선택을 한 상태에서 오른쪽 클릭을 하셔서 인서트 페이지를 주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나 보세요. 그럼 대화 상자가 나타나져요. 지금 이 페이지 다음에 다음 페이지에다가 한 페이지를 넣을 거냐, 여기서 두 페이지를 넣는다고 할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저는 두 페이지를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3페이지부터 만들어질 건지 이렇게 되죠. 그럼 OK를 한번 눌러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두 페이지가 늘어난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만드는 게 하나의 방법이라고 한다면, 또 하나의 방법은 여기서 이걸 추가하는 거예요. 드래그 하셔서 여기 원점, 여기 왼쪽, 여기가 아니라 이 왼쪽을 갖다가 이렇게 되시면 여기다 추가가 된 거죠. 뒤로 쭉 밀려났어요. 여기서도 일로 가져와서 이 오른쪽에다 대면은 여기 이런 식으로 이 다음으로 물려난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요거를 그러면 나는 그냥 여기다 넣을래. 요거를 드래그해서 이쪽으로 가져갈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렇게 또 밀리겠죠. 자, 이제 아시겠죠? 그럼 여기 빈 페이지는 그러면 우리가 삭제하는 것도 아시겠죠? 삭제하는 거는 아까 배웠던 것 같은데, 요거를 갖다 이동할 때는 여기로 이동한다. 그쵸? 자, 여기서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이동할 수도 있고요. 잠깐만요. 이렇게 이동시킬 수도 있죠. 이동은 드래그해서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복사하는 게 있어요. 복사하는 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이 페이지를 보고 있어요. 이 페이지를 복사하고 싶어. 이 페이지가 되겠죠. 그러면 이걸 오른쪽 클릭하셔서 이제 이것을 두플리케이트 페이지 이렇게 하시면은 이 똑같은 페이지가 이런 식으로 복사돼서 추가가 된다. 뭐 이런 정도로도 우리가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까지 했고요. 우리가 페이지에 대한 내용을 우리 되게 많이 배웠죠. 굉장히 유익한 것 같아요. 이거 우리가 페이지에 대한 내용을 한 번은 이렇게 정리를 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정리했고, 여러분들한테 유익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